네, 시작하겠습니다. 실광 문제 6회입니다. 1번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은 직무관리, 개발관리, 확보관리, 유지관리이다. 순서가 맞나요? 아니죠.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가야 되겠죠. 순서 틀렸고요. 생산성, 만족감, 능력 개발의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관리 기능은 인적자원 관리 기능이다. 맞죠? 구성원들에게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면 구성원들이 만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동기가 부여돼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동기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에서는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에서도 나왔었죠. 생산성, 만족감, 능력 개발의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간호관리 과정은 어느 단계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인적자원 관리로 유도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3번 보상관리, 직원 훈육, 결금 및 이직관리, 노사관계, 협상과 관련된 활동들은 직무관리에 속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에 속하는 것이죠. 현재 직무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해서 조직 전체 비용을 절감하고 직무 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무 내용, 직무 기능, 직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뭐에 대한 정의죠? 직무 분석이 아니고 직무 설계에 대한 정의죠. X. 5번 직무 순환은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직무 충실화의 수직적 측면이다. 자, 과업의 수를 증가하는 것은 직무 순환이 아니고 직무 확대죠.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의 수직적 측면이 아니라 직무 확대는 수평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이죠. 답은 X. 분업이나 전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업을 묶어서 하나의 새롭고 넓은 직무로 결합하는 것을 직무 충실화가 아니라 직무 확대에 대한 것이죠. 직무의 단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직무 순환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직무 확대는 과학적 관리의 원리와 산업공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직무 확대가 아니고 직무 단순화에 대한 것이죠. X. 직무 단순화는 약간의 훈련만으로 기술 습득과 충분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호환성이 높은 방법이다. 맞는 거죠. 직무의 양과지를 확대함으로써 동기부여하여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성취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무 배치 방법은 직무 특성 모형이 아니고 직무 충실화에 대한 것이죠. X. 고능률이라는 관점의 기초를 둔 것으로 직무를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짧은 훈련 기간과 업무 과정, 직원의 신속한 충원이라는 가능성을 통해서 목표 달성하려고 하는 설계 방법은 직무 단순화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헤크만과 올드햄이 제시한 직무의 핵심적인 특성 5가지가 있었죠. 그럼 첫 번째 가로는 뭘까요?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독자성,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 가로는 자율성, 피드백이죠. 그래서 가로가 기술의 다양성, 자율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직무 특성 모형은 뭘 고려해서 만든 거죠? 직무 순환, 직무 단순화, 이러한 것들, 직무 충실화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개인들 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적용해 보니까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 특성 모형은 어떤 걸 또 고려했어요? 개인차의 다양성을 고려했죠. 그래서 어떤 직무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지, 또 이러한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동기부여를 고려해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도 문제가 나가요. 그러면 직무 특성 모형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직무 특성 이론에서 직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직무 차원은 피드백이 아니고 자율성이죠. 그럼 피드백은 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직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직무 분석은 직무 내용,
근무 조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태도, 적성 등 직무가 요구하는 특성을 분석하여 조직 내 존재하는 직위의 본질, 기능 요건을 규명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다음,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자, 직무명, 근무위치, 직무 개요와 내용, 기구장비, 물품 서식, 감독, 근무 조건, 위험성 이러한 것들은 명세서에 써 있어요? 기술서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죠. 직무 기술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직무 분석은 유사 직무들과 비교하여 특정 직무가 갖는, 일반 직무 아니죠. 특정 직무가 갖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직무 분석이 아니고 뭐에 대한 정의죠? 직무 평가에 대한 정의죠. X. 직무 분석 방법 중 분석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작업 중인 직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짧은 기간 동안 관찰하는 방법은 작업 표본 방법. 맞죠? 동그라미. 직무 분석의 목적은 효과적인 승진 제도와 정당한 급여 차이에 대한 근거 수립에 있다. 아니요. 동그라미 아니에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그렇죠. 직무 분석의 목적이 아니라 직무 평가에 대한 목적이죠. 그래서 X예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 방법 중에 직무가 가지고 있는 평가 요소별, 직무 간의 서열을 정해서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점수법이라고 한다. X죠. 점수법이 아니고 뭐죠? 이거는 요소 비교법이죠. 간호 업무를 흐름에 따라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그에 따라서 평균 빈도와 수요 시간을 측정해서 각 업무에 필요한 간호 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은 산업공학적 관리 방법. 맞죠? 간호 제공자 입장에서 환자 유형을 확인하여 간호 표준 정하고 그 간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산업공학적이 아니고 서술적 방법이죠. 서술적 방법은 간호 제공자 입장, 또 주관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나라 의료법이 서술적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X. 간호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해서 선행돼야 될 관리 활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간호 업무량 측정을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동그라미예요. 그럼 간호 업무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 환자 간호 요구도.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환자 상태를 간호 요구도와 간호 제공에 필요한 간호 시간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뭐라 그래요? 아니면 분류하는 도구를 뭐라고 부르죠? 환자 분류 체계라고 하죠. 환자 분류 체계에는 요인 평가와 원형 평가로 나눠집니다. 3, 4개군으로 나눠서 전형